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 포스터들을 붙이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그걸 왜 붙이죠? 아이들이 그거 사진 찍어가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뺏어가지고 사진 삭제하고 돌려주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토론회 때 나오기도 했었고. 성전환이라고 하면은 심각한 수술을 진행해가지고 성이 바뀌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변호사님 책에서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이 44배가 폭증했다는 걸 봤거든요.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계는 아예 영국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고요. 일단은 성별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특징은 자해를 많이 해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자살 충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자해 통계를 보면은 2010년도까지는 일정해요. 근데 2010년 한때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해 뭐가? 그 해 이제는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 예컨대 여자아이한테 너 여자라고 단정하지 마. 너 남자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예컨대 5살 아이들이 그걸 우리가 들으면 웃겠죠. 근데 5살 아이들이 들으면은 그걸 계속 들어봐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동성애는 남자아이들이 취약합니다. 굉장히 해악성. 근데 성전환은 성별 정체성 혼란은 여자아이들이 취약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런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성별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되게 적은데 비율이 남자 여자 반반입니다. 일단 이게 시작이 되면은 영국 통계를 보면은 몇 년 만에 여성 비율이 76%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은 성전환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요. 보통 성전환하면은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남자가 이제 제거를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고, 주사를 맞고 보통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게 눈에 잘 띄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외국들을 보면은 이제 여성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는 그래서 여성 성교차 호르몬 이렇게 맞췄으니까 그래서 유방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성기 이렇게 나중에 하는 그런 거 하고 성교차 호르몬을 맞으면은 통계를 보면은 90% 이상이 성전환 시술까지 합니다. 근데 성교차 호르몬을 맞는 나이가 뭐 공식적으로는 뭐 예컨대 16세 뭐 14세 뭐 어쨌든 그렇게 16세 그렇게 써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 보면은 8세 10세, 12세 그때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판단 능력이 없을 때 부모나 선생님들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맞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과연 이 아이들의 그 성전환 시술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처음 성전환 시술하면 되게 기뻐합니다. 왜냐? 너의 불행은 성별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불행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그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것들의 도피처로 성별 정체성 혼란이 가게 유도가 되고 일단 이게 바뀌면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서 되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뻐하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기존의 정신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자살 충동이 더 높아지면서 자살률이 20배까지 높아지는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연구들 보면 항상 단기적인 기간을 하는 연구예요.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일부러 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들은 다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원인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더 강화해야 된다. 오히려 원인을 강화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희생을 원동력 삼아서 자기들의 그 아젠다가 더 추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검증이나 토론이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제한하는 그게 혐오표현이고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그거와 유사한 법체계로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는 헌법상 그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명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5명 중에 2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 통계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제가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제3의 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3의 성이라는 게 제3의 성이라는 건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 뉴욕 같은 경우도 뭐 성별을 공식적으로 뭐 30몇 개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성별은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3의 성 같은 경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다른 성이다. 그래서 좀 요새 보면은 뭐 서구 유럽 보면은 성별을 남자, 여자, 성별 X 해가지고 그 제3의 성 그렇게 3의 성에는 남성, 여자 아닌 다른 그 외의 모든 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양심 고백을 했었고.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근본 원인은 트라우마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뒤돌아보면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근본 원인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제도는 그 근본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게 해요. 일단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의사는 자결을 박탈하거나 굉장히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무조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별 전체성 혼란을 가중시켜가지고 여기서 더 힘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제도적 의료적 개입이나 학교나 그런 제도적으로 이제 동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가 이제 완전히 언론의 스타였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언론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이제 얘기조차 못하게 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그걸 띄워주고 그리고 최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처음에 제 3의 성을 썼던 건 의학적 개입 없이 성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의학적 개입하면 되게 해롭지 않습니까? 네네. 성교적 호르몬. 근데 오히려 보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제 3의 성도 이렇게 의학적 개입을 진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쟁점들만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나무만 보면 그런데 숲을 보면 이게 진실이 보입니다. 그렇죠. 더 장기적인 그렇죠. 큰 그림을 보면 직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법 이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오랫동안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 개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썼었던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에 직접 보고되기도 하고 국회 20대, 21대 법안 제가 직접 작성해서 국회에서 PPT도 해보고 13조 원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회 책임 연구원 같은 것을 하면서 이 법이 이면에 어떤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 이면에 있는 작동 원리들을 또 이제 큰 나무를 보면서 그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동 원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희생시키는지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희생시키는지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야 사실상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또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학부모님이 보고 계세요. 자녀가 성전환을 하고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환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순간이 되면요. 이제 일단 기본적인 교육 정책은 부모를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의 상태를 알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녀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리는 게 인권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이제 그걸 충실히 받은 아이들은 나는 반대 성별 옷도 입고 싶고 반대 성별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뭐 화장실도 반대 성별 가고 그런 걸 또 장기간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면 어떤 되게 힘든 게 있어서 성별 정체성을 이제 바꾸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교체 호르몬을 맞겠다 하는 순간 이제 보통 그때 이제는 부모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받았던 이제 사건들도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 같은 포스터들을 붙이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그걸 왜 붙이죠? 왜냐하면은 포괄적 성교육에는 사회적 성별에 대한 교육도 되게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별을 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학교 교내에 퀴어 축제 포스터를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혼나고 징계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사진 찍어가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뺏어가지고 사진 삭제하고 돌려주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 토론회 때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나중엔 더 훨씬 가시화되고 더 이제 보이게 되겠지만 그 단계는 이미 공권력이 굉장히 장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부모가 아이를 지키려면 이제는 매장이나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회로 변화돼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성전환을 할래 이런 말을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고 많이 진행이 됐죠. 케네스 저커라고 DSM 젠더 불쾌증을 이렇게 정리한 세계적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성전환 시술을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장 체계하고 세계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전환 시술을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할 거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상담을 몇 년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입장이었는데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병원장에서 해고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는 거짓 프레임 쓴 거에 대해서 소송해가지고 거짓 프레임이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배상금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렇게 세계적 권위자가 자기의 의학적 소신을 얘기해도 매장당하는 마당에 의사나 교사나 교수는 이런 것들 얘기 못 하거든요. 파면 가고하지 않고. 학부모나 주변에서 얘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왜냐면 발견을 일단 해야 부모님 입장에서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성전환 할래 하기 전에 막 주사 같은 것도 맞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주사를 못 맞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성애는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빠져드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성전환이 학교와 의료 시스템과 한 단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안 나갔거든요. 예. 근데 아직 지금 그 단계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맡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단계 서구 유럽처럼 그 단계에 들어서면은 네네네.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그것을 맡기가 어려워지고 예. 일단 아이들에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건 인생에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게 돼 있고 그렇게 가리키고 부모는 아동 학대 프레임을 써가지고 네. 아이들의 양육권을 박탈되거나 위탁까지 넘겨져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으로 가기 일부 직전이라고 보여요. 지금이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예. 아직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하면 이제 다 불법화되겠죠. 이런 예. 얘기조차도. 네, 사회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주시면 예. 좋겠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분들께 예. 뭐 학생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진짜 아동일 수도 있고요. 예. 일반 성인분들일 수도 있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젠더ideolog이나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예. 개인의 힘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네. 이게 사실 학부모들이 같이 알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언론이 많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게 참 공감대를 얻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골든 타임에 우리가 네.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찬반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젠더ideolog이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논의는 당연히 그렇죠. 충분히 할 수 근데 있는 그것조차도 거죠. 지금 사실 안 되면서 이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좀 공감대나 목소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네.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